할게요. 뭐 녹화를 하니까 자, 다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것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챗을 못 봐요.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어쨌거나 네. 어떻게 해야 될까나 이거 오케이. 자, 앞으로 뭐지? 자, 2023년 2월 6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제2회 플라토 스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The most innovative school in the world, 가장 혁신적인 학교,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쿨이 대한민국에 설립된다라면 가슴 뜨겁지 않으신가요? 한글을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듯이 누군가는 가장 앞선 혁신적인 스쿨을 대한민국에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래켜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게 오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라토 스쿨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퀴즈. 한국에서 가장 큰 차별이 뭘까요? 아이들은 철저히 비교당하고 서열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중 가장 심한 차별, KBS에서 방영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1위, 학력, 학벌에 대한 차별이 장애인 차별보다 강합니다. 세대 차별, 성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이 아주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뭐 다 아시겠죠.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이어진 우리 한국의 민족의 얼과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가지고 차별합니다. 머리 나쁜 놈 아주 무시를 하죠. 이게 뼛속 깊이, DNA 깊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한국 민족이 아닌가. 우리는 피부 색깔로 차별하지 않고 학벌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너 전문대 나왔니? 너 2년제 나왔니? 4년제 나왔니? 너 대학원 나왔니? 석사 했니? 박사 했니? 등등등. 그렇죠. 자, 퀴즈 2. 한국 교육은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10대 아이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효과적으로 잃게 하고 있지 않은가? 자, 왼쪽 보시면, 자, 과학 성적을 봤을 때 우리가 2015년도 과학 35개국, 수학 34개국을 했을 때 꽤 합니다. 자, 이때도 과학은 일본이 1등, 에스토니아가 2등, 핀란드가 3등, 캐나다 4등인데 5위에 우리가 했죠. 35위에 멕시코는 과학 성적보다는 마약 성적이 아마 뛰어나는 걸로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범죄가 무지막지하죠. 흥미도를 봤을 때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국이 26위예요. 재미난 거 일본이 28위입니다. 재미나지 않나요? 일본이 과학 성적이 엄청 1등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아요. 근데 웃긴 거, 이 35위 멕시코가 흥미도는 멕시코 애들이 굉장히 화학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재미난 겁니다. 그래서 성적은 높지만 흥미도는 차이가 난다. 여기 또 보시면 수학 성취도가 OECD 34개국 중 1위, 수학 성취도 전체 65개국 중 3위.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데 수학적 흥미도는 58위, 관심도 59위, 수학 능력에 대한 자신감 63위를 했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다른하고 여기 잘하는 애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얘네들이 아니죠. 전반적인 그 표현에서 우리가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이 1위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앞단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전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주요 국가 고교 수학 교과서 내용인데 이게 한국경제신문 2019년 10월자 자료예요. 다 X입니다, 여러분. 행렬, 미분 방정식, 공간 벡터,
복소수의 극좌표, 상관관계와 이제 회귀 분석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요라고 하실 텐데, 재미난 건 일본과 한국, X가 많죠. 영국, 싱가포르, 호주, 미국도 한 공간 벡터 빼고는 고교 교과서에 다 들어갑니다. 어쩌면 영국, 싱가포르, 호주가 더 이런 부분에서 고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반면, 이건 참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산수처럼 10대는 잘하지만 대학을 들어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학 교육은 수학과가 아닌 이상 다 정지가 돼버립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수학이 어려운 이유, 앞의 내용을 모르면 그 다음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연수의 도미노처럼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럼 계산이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 좋아했던 적도 없고 시험을 어렵게 낸다, 응용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면, 한번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케어가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 수학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와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케어를 받은 아이들만 수학 교육이 이끌어지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친구들은 수학이 아주 싫어하는 과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퀴즈 3편, 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증가할까? 저는 이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학교 폭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고자고, 나는 수학을 못하는 바보이고, 이렇게 세상이 몰아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죠.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학교 폭력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학교 성범죄가 제자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이제 교사가, 50대 교사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 학원이 이제 월 1,500만 원씩 받는, 그리고 또 애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미국식 홈스쿨링이라고 하면서 때려요. 이거는 미국식 홈스쿨링이 아니라 한국식 매스쿨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최근에 3개월에 4,500만 원 주고 두들겨 맞는 굉장히 신기한 교육이죠. 최근에 이제 송혜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폭을 주제로 한 이 드라마죠. 난립니다 지금. 정서적 폭력, 성폭력 급증.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학폭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서울 중학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비율에 대해서 서울 지역 2009년, 10년, 이게 거의 13년 전 데이터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폭력 발생 건수가 이제 뭐 대구도 높고 엄청나네요, 그죠? 대구, 광주, 경상도의 대구와 전라도의 광주가 이제 똑같이 보이는 게 매우 신기한 상황인데, 서울은 끼지도 못하네요. 중학교 중등 패싸움에서 결국 이쪽 경상도와 전라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학교 급별 학교 폭력 당한 비율인데, 재미난 게 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인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게 참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학교 폭력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늘어나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중학교가 대한민국 범죄자 양성소가 아니냐. 중학생이 모텔에서 동급생 옷을 벗기고 생중계를 하고 30여 명이 지켜보는 누군가가 뮤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조용하셔야 또 잘 되니까. 중학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10대 범죄, 40대를 모텔에 불러 날라차기를 하고 폭행 영상까지 10대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거의 아버지 뻘에 40대를 때리고 날라차기를 하고 태권도를 잘 배운 것 같아요. 1월 25일자 기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고요.
룸카페, 만화카페가 모두 성행위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올해 초부터 기사들이고요. 마약 사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이 성인을 고용해서 필로폰을 판매를 하고 1월 29일자 불과 일주일 전 기사예요. 그래서 만 14세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미국이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이런 범죄가 됐고, 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서 답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뭐 이거는 뭐 그냥 누구든지 빼돌리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권력 내지는 학교에서의 교권이, 자, 중학생이 교사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가격, 다행히 발로는 가격을 안 줘서 고맙다는 어떤 교사가 학생을 고소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참 코미디죠.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전 4일 전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전북 군산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고. 자, 급증하는 교권 침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10년 하면서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학부모에 의한 피해, 학부모가 이제 오고요. 경찰 등 처분권자에 대한 신분 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 학생에 의한 피해, 뭐 제3자 등등등 난립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 통계, 바로 작년 2년 전 거죠. 학교 생활 만족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장표고요. 자, 한국 교육의 변화를 보시면 대안학교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일단 보시면 전국 주요 대안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안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기존의 공교육이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떠나고 학생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전국 주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산무곡 청소년 마을, 참꽃 작은 학교, 과천 맑은샘 학교, 광명 벽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예전에 아마 2010년대부터 이제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미인가 대안학교가 170개 교회에 달합니다. 그래서 종교 선교도 있고 뭐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 등등등 새터민, 미혼모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학생 부담금 같은 경우 200개 이제 학교 급별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벌써 이렇게 54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정도 한 50% 정도는 5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 대안학교가 미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결국 그만큼 옵션이 많아졌다는 거죠. 공교육만 가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도 가고 국제학교도 가고, 그런데 어쨌거나 학비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한국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폭과 범죄를 배우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 학폭을 당하거나 학폭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당하거나 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제 의견입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어느 누구도, 교육감도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마저도 이거를 수정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안드로메다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심지어 대한민국 경찰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불과 일주일 전 기사예요. 스카이를 붙고도 의대를 가고, 다니다가도 의대를 가고, 서울대 중도 탈락자 자연계가 80%라는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의대가 다 목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가 된 거는 한국의 미래가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우주를 배우고 창업을 하고 사업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들 안전한 의사가 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가 고령화, 노년화, 요양병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봤을 때 큰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에게 평균 학점 4.0 이상 받는 최우등생들에게 물어보니 내 의견과 교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내 의견을 포기하겠다. 강의 시간 교수 말을 토시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필기한다. 예습은 전혀 하지 않고 복습만 한다. 라고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교수 의견을 따르고 교수의 말을 토시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필기하는 이러한 현재의 서울대 모습이 과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친구가 대한민국을 잘 지금 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뮤트를 해주세요. 자, 초중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추이는 어쨌거나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30만 원 정도, 중학생이 대략 이렇게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다는 것을, 학원비는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대 14개 대학 26개 학과가 정시 모집 지원자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OECD 국가 중 어디가 대학을 많이 가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누구냐, 지금 뮤트를 좀 해주세요. 뮤트를 이거를 보고서 젠마라는 분이 뮤트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5년도 OECD 교육 지표예요. 이게 보면 OECD 평균인데, 자, 한국이 단연코 가장 많이 대학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이태리 이렇게 떨어져요. 자, 2019년, 자, 그전께 4년 전 거죠. 2019년 거 보면 우리는 이제 69.8,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OECD 평균이 44.9%라면 우리는 69.8%, 캐나다 2등, 러시아 3등, 일본이 4등, 아일랜드, 영국, 미국이 50%밖에 안 가요, 대학을. 이 미국 대학에 우리 한국 애들이 엄청 많이 가 있죠. 프랑스 등등등등. 독일이 제일 적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살죠. 그럼 과연 이게 대학을 많이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2019년도 OECD 국가별 대학 진학률입니다. 자, 왼쪽 거를 보시면 고3 학생 수가 2022년도에 44만 5,815명, 그게 43만 명으로 줄고 24학년도에는 4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 대학 진학자를 봤을 때 2020년, 22년에서 24년이 되면 거의 29만 명으로 떨어질 예상입니다. 재수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 재수생이 보시면 이 수많은 15만 명에 달하는 친구들이 매년 몇 천만 원을 써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보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빨리 매를 맞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어떤 신분 세탁, 학위를 따기 위해서 지금 학벌을 하기 위해서, 왜 한국의 차별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54만 명에서 2년 뒤면 내년이 되죠, 51만 명으로 떨어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이 낮은 고등학교를 보시면 압구정, 휘문, 현대, 경기고, 왜 그럴까요? 네. 자, 대학 입학률이 낮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만큼 재수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친구들이 바로 재수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미난 거, 2022년 서울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금천구, 자 밑에 강남구, 서초구 진학률이 반이에요. 이게 바로 이 표랑 똑같습니다. 금천구를 나와서 대학교를 가는 게 76%가 대학을 가는데, 여기는 대학을 많이 가질 않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이렇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되겠죠. 되게 재미나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그런데 지금 폐교는 급증을 하고 있고요. 3년 연속 0명 네 학교가 그렇다는 거 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자, 전국 보시면 이게 2021년 5월 1일자인데요. 전국 시도별 폐교 현황 엄청나죠. 3,855개 엄청난 폐교가 이게 드러나면서 전체 대학 재학생 수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대학교 재정은 나빠지고 대학 교수들은 무직이 되고 무지개처럼 백수가 되겠죠. 결국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점점 폐교가 많아질 것입니다. 단 외국 학생들이 들어온다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즉 한국 학생 수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국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 학교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교 평준화 지역 현황을 보시면 고교 평준화가, 저는 평준화라는 말을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버드도 평준화를 해야 되고 서울대도 없어져야 되고 연고대도 사라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대학교를 왜 나오나요?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일하면 되지. 고교 평준화라는 말은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평준화를 해야죠. 대학교가 있을 필요도 없고 명문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평준화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에서 평준화라는 말은 교육과 상반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는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이 평준화 때문에 한국 교육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베트남이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학교랑 비슷하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초중고생 감소, 이게 2017년도까지 보이는데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학생 수들은 줄어드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다문화, 베트남이나 해외에서 부인들을 수입해 와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거의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별도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로 엄청 커지게 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고아원 봉사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다문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엄청 많이 오는 걸 보면서 와, 고아원도 글로벌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추이가 여러분 보시면 2008년 이때가 바로 서프라임 몰기지 그 사태, 미국의 경제 사태가 오면서 이제 달러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미국 유학이 수가 떨어지고 잠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지금 점점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미국 고등학교를 보내지 말고 한국의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제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때부터 국내 제주도에 국제학교들이, 외국어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달러 비싸니까 국내에서 하자. 그게 바로 한국에 이렇게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두익이라든지 국제학교가 많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2008년부터입니다. 유학생 수가 엄청 줄었죠. 자, 또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수와 학생 수, 교원 숫자들, 지금 교원 수는 지금 늘지를 못해요. 교원을 뽑아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뭐냐, 교원들 지금 임용고시 보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미 꺾였고요. 점점 떨어질 겁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교원 제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학교 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학생 수가 떨어지는데 교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이제 미래가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을 찾아야겠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표와 이걸 보면서 해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장표가 없이 물론 통계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카이대학교 고소득층 자녀 비율 추이가 점점 부자들만이 스카이를 갈 수 있다는 게 점점 극대화되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커지고 있다. 흑수저가 금수저에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서울 지역 자치구별 서울대 진학률을 보시면요. 자, 10,000명당 입학생이 어디가 많죠? 강남구랑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송파, 용산 떨어지죠. 이렇게. 관악구에서 정작 관악구에서 서울대 보내는 게 제일 적어요. 지금 보시면 도봉구, 중구, 성동구, 여기 뭐 구로구 등등등 있는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예전에 농담 삼아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초대학교다. 서울대학교 본명은 서초대학교라고 제가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1%만 스카이를 가고 나머지 99% 나머지는 어딜 갔냐? 저는 이 친구들한테 포커스가 있어요. 스카이 갈 친구들은 스카이를 가야죠. 하버드 갈 애들은 하버드를 가야죠. 얘들은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결론, 한국은 오직 1등만 칭찬받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아이들은 철저히 비교당하고 서열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비극적인 학벌 세습, 학벌 차별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웃긴 거 보세요. 지난 5년간 서울대 자퇴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간 서울대를 왜 자퇴를 할까요? 이게 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퇴생이 늘어나는 건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의대로 가고자 하는, 서울대에 들어갔지만 더 안정된 직업을 찾겠다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공계열 이 친구들이 많이 의대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의대 편중의 어떤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등록금은 비싼데 교육 여건은 떨어지는 한국대학.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2명으로 미국의 거의 2배고요. 뭐 일본의 3배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등록금 비싼데 교육 여건은 떨어지고 있는 한국대학. 한국대학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재학생 1인당 대학 도서관 소장 도서가 미국이 1등입니다. 한 명당 1000권이에요. 미국 평균은 183권, 최하위가 71권. 근데 한국은 이제 한 152권 정도가 되죠. 그래서 소장 도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 OECD에서 조사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뭐 한 10년 정도를 본 건데, 리더스 앤 레걸즈 해가지고, 이거는 리더들이고 레걸즈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뒤처지는 친구들인데, 싱가포르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포르투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들은 점점 이 실력들이 수학이나 리딩,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읽기, 테스트 스코어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이건 핀란드고 사우스 코리아가 2012년부터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미국은 슬슬 떨어지고 있고, 터키가 좀 급속도로 2012년부터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한국이 이렇게 되게 550점으로 잘 하다가 꽤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줄어드는 고3 학생 수, 고3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꼴등이죠. 0.81이 안 됩니다.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다라는 2021년도. 이스라엘이 2.90. 여기는 여자들이 군대 가는 나라인데 군대 가서도 사랑의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인구 절벽에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온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지금 다문화 학생 수를 낳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출산율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0.81이 제가 보기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한국의 대를 이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보시면 초중고예요. 연도별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중학교는 이렇게 지금 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그만큼 당연히, 그러니까 초등학생 젊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옆에 보시면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보시면 이 다문화 출신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디죠? 바로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일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중국의 한국계도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예. 베트남이 지금 거의 우리 한국에 대를 이어주고 있는, 참 우리 한국 군부대가 가서 옛날에 베트남 많이 학살했다라고 하는데 참 죄송한 마음을 보면서, 어쨌거나 베트남 여성들이 지금 한국 남자들의 대를 이어주고 있는 이 참 웃긴. 자, 보세요. 대학별 중국 유학생 수가, 이게 보시면 2019년도 자료인데 성균관대에 3,288명, 총 여기에서 이제 유학생 총계고요. 학부생이 2,800명, 대학생이 487명. 경희대가 3,300명 정도 되죠. 보세요. 성균관, 경희대,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국민대, 한국외대 등등 이 연세대까지 지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아니면 엄청난 어떤 재정적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2019년 자료예요. 이것도. 총계 중에서 이제 중국이 63%다.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 대학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작년에 고3을 졸업해서 이 학교를 가면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가서 사귀어야죠. 중국 애들을 또 많이 사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국 대학교를 가면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대학교에 대한 그런 장표를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외국인 학위 유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결국 한국에 와서 학위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숙사 방수까지 나와요. 2019년 중국인 유학생 보세요. 기숙사 방수는 3,000개인데 유학생은 3,839명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연세대는 기숙사 방수는 4,200개인데 중국인 수는 1,700명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 괴리감들을 보시면 중앙대도 기숙사 방수는 적은데 학생을 더 많이 받은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어쨌거나 이거는 돈벌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 기숙사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 근처에 뭐 하숙을 치는 것인지, 어쨌거나 이 숫자로 봐서는 그 학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팩트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수 뭐 늘어가는 거 보셨고요. 자, 퀴즈. 1,000만 원을 내고 한국 대학 가서 동남아시아 중국인들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내는 한국 대학은 이제는 한국 대학이 아니라 어쩌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인 친구들을 만들기 좋은 학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괜찮은, 이걸 상품으로 봤을 때 괜찮은 가성비가 있는 상품인지 교육 상품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까? 그래서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보시면 지금 6년 만에 21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마약으로 붕괴 중입니다. 얘네들은 핵전쟁이 아니라 펜타닐로 지금 이게 팔 다리를 자르면서도 이거를 못 끊는 아주 악마의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 펜타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웃긴 게 미국 대형 약국들이, 이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형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팔다가 이렇게 펜타닐이나 이런 마약의 중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제약회사가 굉장히 강한 진통성 마약제를 팔아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서 먹다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값싼 마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로 절제력이 없고 쉽게 총기류나 이런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8,500억 벌금 내도 얘네들 한 몇 조 벌 겁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총기 사건, 12만 원 수리비 탓에 총기 난사를 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난사가 30건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총싸움을 벌입니다. 서부사나이라는, 여러분 그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옛날 고전 영화를 보시면 총싸움 하는데 그때가 참 낭만적. 그땐 총 하나씩 쏘잖아요. 지금은 그냥 따발총이라 가지고
보십시오. 전국에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발생된 총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가야 되겠죠. 총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 최근 5년 동안 교내 스쿨버스에서도 총을 쏘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도 좋은 동네나 좋은 학교를 가야지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1991년 이후 미국 내 최악의 총기 사건들에 대한 미국 FBI, BBC 자료인데 쭉 보시면 네. 꺼드릴게요. 미국 내 최악의 총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자, 인구 100명당 민간 보유 총기류가 120정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인구 100명당 120정이면 몇 명은 한 자루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것 또한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멘, 몬테니그로, 뭐 세르비아, 캐나다 쭉 나오는데 핀란드도 총이 있네요. 인구 100명당 1개 이상의 총을 소유한 게 바로 미국이란 나라. 웃기면 자동차 사고 다음으로 총기 사망이 많고요. 알코올이나 파킨슨병이나 고혈압성 심장신 백혈병보다 미국은 총기 사망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 보시면 자동차 사고 이후로 2위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대가 제가 나온 학교지만 인종차별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인종차별 겪어봤고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당연히 미국에 있죠. 한국에는 인종이 아니라 학벌 가지고도 차별을 하는데 이 앵글로색슨족이 만든 미국에서 당연히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어떤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빌리그 대학의 자료들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합격률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그래서 스탠포드랑 하버드는 거의 4%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10%대에서 그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하면은 하버드나 스탠포드는 4명만 선발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야동 미국도 문제입니다. 이게 첫 시청 평균 연령이 12살이고 우연히 보는 게 58%. 네. 10살도 되기 전에 15%는 야동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뭐 무방비죠, 미국이. 예. 뭐 자유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미국은 좋은 지역,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너무 위험하다. 즉 돈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미국 교육을 시켜도 좋다. 네. 그러면 등록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한국에서 지금 영어 유치원만 해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하는 학원 수들이 이렇게 됩니다. 연 2,4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이 한국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거의 이건 뭐 300만원이면 석 달이면은 대학교 등록금이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2017년도 건데 민족사관고가 2,600만원이죠. 2017년도에. 지금부터 6년 전인가요? 6년 전 가격. 청심국제고가 거의 1,800. 경기외고가 1,500.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 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도 1,000만원이 넘고요. 예일초등학교도 1,000만원이 넘고, 지금 보시면 초중고만 해도 이미 한국 대학교 등록금 이상의 학비를 이미 6년 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이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위 고등학교 20선에서 보시면은 더 쭉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외고 이런 중심으로 결국 비용이 높아졌다는 거죠. 또 보시면 자, 유치원에서 이튼 하우스 로지라는 국제학원은 2,436만 원이에요. 초등학교가 영훈초등학교 1,157만 원, 공립은 82만 원, 유치원 12만 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십시오. 12만 원 할 거야, 2,400만 원 할 거야. 고등학교를 가면 264만 원에서 2,500만 원. 이 차이가 왜 유치원이 될수록 이게 클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의 이걸 보시면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고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불만족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 난 여기 있는 거는 열심히 부모님 돈을 버셔야겠죠. 네, 그게 또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경복 초등학교인데 사립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가격이 지금 2017년도인데 1,300만 원이에요. 보시면 초등학교들이 지금 1,000만 원 다 넘습니다. 이게 6년 전 가격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등록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자, 서울 지역 사립 초등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들이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인재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성화 교육이 1인 1학기라든지 영어 수업, 전교생 농구 수업,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그냥 공교육에서 아무런 컨셉이 없이 특성화가 없이 졸업하는 친구들과는 차이가 크겠죠. 제가 경북초등학교를 나왔을 때 거의 4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영어로 타자를 배우고 영국 선생님이 그 당시 영어를 가르쳤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제가 하버드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초등학교 때 기본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초등학교 교육이 이 타산지석이 되고 원초적인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교육비는 근데 보시면은 결국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냐 하면 공교육을 보내도 사교육비로 엄청 돈을 내는데, 이 돈이나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돈이나 국제학교에 가서 하는 돈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삐까삐까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송도에 있는 체드윅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아주 히트치고 있는 이분이랑 배우 전지현 자녀도 여기를 다니는데, 여기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6억을 씁니다. 근데 보세요, 전지현이가 CF로 치킨 치맥 딱 찍으면 한 10억 받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애들 그냥 유치원부터 보내는 등록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아이 좋은 교육 시키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런 학교들이 이미 즐비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퀴즈! 사교육비는 점점 올라가고 학원비를 내는 비용이나 국제학교 보내는 비용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네. 학원비를 보내나 이걸 보내나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쭉 보시면 이제 이거 일단 나오는데, 기숙사비가 붙다 보니까 거의 5천 이상 1억 정도까지 가는 게 현재 지금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들의 비용이에요. 5천에서 1억 사이가 지금 현재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부담이스럽죠.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플라토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으로 비용을 거의 반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재수만 해도 연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2년째 하죠, 4천만 원이 들어가고, 3년 하죠, 6천이 깨집니다. 근데 이게 학원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대랑 숙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죠. 이건 미국의 2020년 90년대부터 20년까지 30년의 어떤 사립대학교 등록금 변화를 보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할수록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물가가 높아질 때는 그것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계속 대학을 늦추고 재수를 하고 또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고 내 졸업연도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나는 점점 더 미래에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립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학 졸업장이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지금 이제 하버드 졸업장 제가 이제 하나 넣어드려봤고요. 여기 데렉 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현재 총장님보다 거의 한 4대 위의 총장님인데 제가 이분한테 친필 답장을 받은 경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6대 총장님한테 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웬만한 하버드 졸업생들은 저의 기록은 없을 거예요. 6대 총장님한테 저는 편지를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보딩스쿨 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앤도버라는 데가 있는데 재미난 게 보면은 이게 필립스라는 형제가 만든 학교예요. 하나는 뉴햄프셔의 엑시터라는 동네에 만든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고 한 사람은 매사추세츠의 앤도버라는 곳에 만든 이 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보시면 인다우먼트 해가지고 기부금이 이 정도나 됩니다. 이 돈을 굴리면서 얘네들은 진행을 하죠. 여기 보시면 뭐 그로튼, 세인트 폴, 디어필드, 로렌스필드, 미들섹스, 밀튼 아카데미, 초 로즈메리 홀은 홍정호 선배님이 나온 거죠. 여기가 태처 스쿨도 있고 제일 미국에서 강한 앵글로색슨 귀족들이 나온 학교인데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를 아쉽군요. 가게 되면 이쪽 대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플라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다 해가지고 요거는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들이죠. 여기도 학비가 이렇게 거의 7천에서 8천 정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 한국 학원비만 연 2,400, 국제 보딩스쿨이 7천 이상. 저희는 한 3천 정도로 해가지고 학원비 비용으로 최고의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플라토 스쿨이었던 이 등록금을 그렇게 상정했다는 것이고요. 대학 등록금도 비싸지고 있다라는 거, 뭐 학비들 보시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대학교 학비가. 그래서 이렇게 2006년부터 19년까지 아이빌리그가 올랐다라는 거고, 이런 학비들에 대한 가성비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국 대학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나 중국 친구들을 만나려면 한국 대학교를 가면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한국 대학교는 30% 40%가 중국 애들이 많다는 거고요. 한국 대학교는 1,000만 원 참 싸다. 미국 1억 원은 너무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이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중간대에 지금 미네르바 스쿨이 3만 불 정도 하죠. 저희 플라토 스쿨도 3만 불로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가성비 좋게 하자라고 해서 앞으로 10분 동안 이제 플라토 스쿨을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토 스쿨이, 플라토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현재 대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를 만든 분이 바로, 그러니까 초기 대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플라토.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역량이 바로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창조하는 거, communication skill, 사람과 소통하는 힘, 그리고 collaboration, 협동하는 이 네 가지 C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역량인데, 플라토 스쿨은 이 네 가지를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평생 갈 수 있는 호기심을 심어주는 게 플라토 교육의 목표입니다. 비전,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자. 그리고 진짜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 진짜 글로벌 인재. 예. 그래서 호기심을 심는 교육입니다. 보시면 이 호기심 많은 이 인간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와서 미국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혁신적인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말하는 공부, 입을 열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한국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기 소개 못하고 질문도 못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고 비판, 창의, 소통, 협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는 8개에서 10개 국어, 외국어, 생활 언어를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생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유럽의 EU 30개국 탐방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보시다시피 미국 50개주 탐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미국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에서 정식 등록을 해서 미네르바 스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요 두 주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저희는 미네르바 스쿨이 지금 7개 나라의 캠퍼스가 있는데 저희는 16개 나라가 저희 캠퍼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빌리그나 그에 준하는 명문대 교사들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이는 아까 10개 정도의 언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일본어 등등등이 나오고요. 플라톤은 중고등학교 졸업 전에 전국 8도 국토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부터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27개국 EU 3개국을 탐방을 해서 보시면 EU 이쪽을 다 돌아보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50개 주를 다 탐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도 미국 50개 주를 모르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6개 주를 돌다가 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실제 가보고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로 다니는 이것이 일주를 하면서 그 지질학을 공부를 하고 토양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50개 주를 대학교 가기 전에 갖고서 졸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CS는 저희 그 전자제품 박람회 저희 학생들이 한 번쯤은 꼭 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애플 본사도 당연히 방문을 하고 사고력이 늘어야 사고를 친다. 이게 나쁜 의미의 사고가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세상을 놀래키는 참여 사고를 말합니다. 저희는 문제집이 없고요, 과외가 없고요, 교실벽이 없고 기러기 아빠 키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가 아니니까요. 나고자 없습니다. 똑같은 과목 없습니다. 학년은 똑같아도 과목은 다 다르고요. 점수 최고지와 1등은 저희는 지향합니다. 저희는 졸업식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학생과 부모가 단 몇 분일지라도 그러한 최고의 경험을 저희가 선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프리로, 프리메드, 프리비즈니스 해가지고 트랙이 조금 바뀌는데 참고로 저희 플라토스쿨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미국 아이빌리그를 진학하는 것을 도움을 드려요. 그래서 학비를 댈 수 있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아이빌리그를 가시면 되고요. 연 3천만 원으로 아이빌리그 준비를 다른 학원비 없이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들 비용을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영어 교육 도시에서도 지금 보시면 SAT 방학 특강에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충분히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를 이제 보시면 16개국에 3개월씩 하는데 요거를 아마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희 플라토스쿨 대학교 같은 경우 미네르바 스쿨은 7개 나라의 캠퍼스가 있으면 저희는 16개국에 캠퍼스가 있고 3개월씩 관광 비자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비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시애틀에서 빌 게이츠가 사는 메디나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투어, 아마존 본사, 스타벅스 본사, 포켓몬스터 본사, 코스코 본사 보시면 허스키 경기도 관람을 하고 90일 동안 시애틀에서 유명한 곳들을 다 가보고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의 학생들과도 교류를 하고 여기에서 몇몇 기업들과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쪽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만나야지 이게 진행이 되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다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서울대 연고대 있으면 이거는 그냥 각자 개인이 와야 되는 건데 저희는 학교가 직접 이들과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에서부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볼 것들을 직접 가보게 됩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저희는 16개국을 다니게 되는 거죠. 16개 도시를. 뉴욕도 보시면 센트럴 파크에서부터 많은 회사들을 다니고요. 보스턴 90일 동안 하버드는 물론 MIT는 물론
이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보스턴에 있는 역사적인 것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90일 보시면 굉장히 밴쿠버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동경, 일본에서 동경대학교도 가보고 그쪽에 있는 여러 학생들과도 교류도 하고 소프트뱅크 본사도 가보고 그래서 라쿠텐도 가보고 이쪽에 있는 어떤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90일 동안 그냥 개인이 가서 온천 여행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와 인턴 내지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알차게 다니다 오는 거죠. 90일 동안 아시겠지만 이 관광 비자가 다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반도체의 이제 메카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이미 뛰어넘어서 대만에 가서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당연히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다 가보고요. 영국의 역사적인 것을 다 다닙니다. 참고로 미국 애들이 깨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국 가보지 않은 애들이 미국 애들이 허다합니다. 영국에만 갔다 와도 미국 애들보다 훨씬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마찬가지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타워 등등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오는 거죠. 싱가포르, 세계 아시아 최고의 금융도시이죠. 여기에 인맥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젊어서 인맥을 만들어야 되고 젊어서 세상을 누벼야 되지 나이 들어서 세상 누비면 아픕니다. 병원 가고 죽습니다. 지금 일본 갔다가 나이 드신 분들 온천 여행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게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 공부하는 것도 젊어서 공부해야 되고 관광도 젊어서 해야 되지 한 해 한 해 이게 힘든 거예요. 이태리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상해 있고요. 스페인 있고요. 그랜드 캐년 거기 라스베가스 후버댐 그리고 서울 여기 이제 한국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시까지 딱 이제 완료가 됐는데 저희 플라토의 목표는 스카이 입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는 최고의 회사에 입사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8개, 10개 정도의 해외 생활 언어를 습득하게 한다. 그래서 인문학, 세계 경제, 첨단 과학, IT 등으로 프릴러, 프리맷, 프리비즈니스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진짜 국어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창작이기 때문에 시집을 써보고 소설을 써보고 웹소설을 써보고 이런 실제 체험하는 게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좀 몇 개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11시까지 이제 어쨌거나 완료를 하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은 채팅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언뮤트 하시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언뮤트. 질문 있으신가요? 스탑시요. 질문 있어요. 중고등 과정도 9월부터인가요? 라고 질문 있어요. 네, 중고등학교 과정도 9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학교 미네르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EU 국가를 다 돌아보고 졸업하는 프로그램 미국의 50개 주를 돌아보고 하는 프로그램 예전에 여러분들 그 9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그 책이 있었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50개 주를 둘러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거 아닌 것과의 차이는 자부심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이맘때쯤에는 여러분 한국의 세계 최고의 혁신학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입사의 기준, 플라스토 스쿨의 입학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 링크로 지금 만든 게 있는데 잠시만요. 링크를 하 대표님이나 강한결 부장님이 그 링크 좀 올려주세요. 우리 구글 폼으로 만든 입학 신청서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점수도 참고를 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학생의 내신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에세이 쓰는 것도 있고 뭐 부모님 추천서나 친구의 평판 추천서라든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데 어떤 점수가 다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참고만 하고요. 어쨌거나 그 아이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접, 줌을 통한 면접이라든지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소개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등등등등 해서 지금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네르바 스쿨도 기존의 SAT 성적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저희 또 아이빌리그를 가려면 SAT 점수가 아주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플라토 대학 같은 경우는 SAT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낮아도 다른 아이들의 그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입학 기준이 그렇게 점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흥미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비전, 자신감 등등등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지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 얼굴이 나오나요 이제? 네. 하여튼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마칠까요? 질문은 항상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2회 설명회를 마쳤고 오늘부로 어쨌거나 그 뮤트 하남시청과 하남시장님도 연결이 돼서 정말 교육에 대한 이 관심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인들의 자녀들 결국 미래잖아요. 이 미래에 대해서 플라토 스쿨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마 CNN과 뉴욕 타임즈가 저희를 취재하러 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없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50개 줄 다닌다는 거를 걔들도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제주도에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첫 1호 플라토로 지금 하남 쪽 내지 광주 분당 이쪽에 경기권에다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거는 또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가 또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